민우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발견했어. 가슴이 벅차오르는 모험의 시작이었지. 주위는 온통 낯선 사람들로 가득해서 주위가 낯선 사람들로 가득해 민우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 전에 술 마시다가 실수로 똥을 밟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거든. 결국 로그아웃된 후 새로운 몸으로 환생한 거야. 거울을 보자마자 민우는 소리를 지르며 놀랐어. 결국 아버지가 와서 야단을 치셨어. 아빠는 그를 리암 해밀턴 가문의 5번째 아들로 불렀지. 상속받을 건 없지만 민우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해. 생일 파티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겠어? 한이 언니가 상기시켜줬어. 오늘은 주인이 기분이 좋으셔서 다행이라고. 아니었으면 걔처럼 야단 맞았을 거야. 민우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언니가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슬플 때는 도대체 뭐가 될지 모르겠어. 가문에서 드디어 딸을 낳은 모양이야. 5 아들 후에. 리암은 이걸 꿈으로 여겼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그 몸이었어. 청년은 어제의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 하늘이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그냥 즐겨보자고. 첫날 여기서 민우는 하녀에게서 정보를 캐내 가족에 대해 더 알아봤어. 귀족의 자식이라서 집 영지가 엄청 넓었지. 그럼에도 아버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브루노는 가문의 4번째 아들로 1살 위야. 그 녀석이 동생에게 설명하더라. 만약 그들의 여동생이 아름다워져서 왕족과 결혼할 기회가 생기면 가문의 지위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대. 조심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큰형 암브레비스가 성공을 갈망하며 미래의 희망을 지키려 해. 이건 나라의 법이야. 모든 귀족은 새 세대마다 성과를 내야 해. 아니면 지위를 잃어. 아버지가 늙으셨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 아버지가 상속권을 넘기기 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평민이 돼버릴 테니까. 리암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잊어버린 척했어. 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브루노는 13살이니 동생에게도 미래를 생각하라고 조언했어.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여자가 아니면 자라면서 고생할 거라고. 그때 가정교사가 와서 2 형제에게 마법을 가르쳤어. 민우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흥미로워졌어. 가문에 마법책이 많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래서 배우는 건 형식일 뿐이야. 확률이 100이야. 그래도 리암은 자신이 마법 재능을 가졌다고 믿었어. 그는 하녀에게 달려가서 책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 한 권 집어 들어보니 마법이 꽤 간단했어. 전혀 어렵지 않았지. 리암은 처음 시도해서 손에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어. 그 모습에 하녀가 기뻐했어. 민우가 마법을 쓸 수 있으니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바로 그 후 그는 아버지를 만나서 마법책을 다 꺼내서 배우게 해달라고 했어.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했어. 엄격했지만 동의했지. 민우는 그걸 느껴서 조금 슬펐어. 대신 이제 자유롭게 마법을 쓸 수 있게 됐어. 그게 위안이 됐지. 그 후로 민우는 매일 밤 책을 읽으며 마법이 지식의 집합체라는 걸 알았어. 그건 귀족만의 독점 무기야. 다음날 아침 청년은 지침대로 해보고 성공했어. 보통 마법을 펼치려면 책을 들고 주문을 외워야 해. 하지만 리암은 내용을 기억했어. 그래서 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지. 형이 깜짝 놀랐어. 브루노는 동생이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이해 못했어. 1달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드문 일이야. 그도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불꽃 하나 못 냈어. 이 청년에 따르면 배운 사람조차 마법을 쓰려면 1년은 걸린대. 이건 리암이 천재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면 미래의 왕국에서 지위를 얻을 거야. 그래서 더 안전해질 테니 동생에게 계속 노력하라고 조언했어. 민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 형은 민우가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려 공부한다고 생각했지. 그는 말했어. 뭐든 해봐도 안드레브의 목표가 되지 마. 우린 형제지만 지위가 걸리면 위험해. 그 후 리암은 화염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얼음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불렀어. 민우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바로 시험을 요구하셨어. 손에 든 책이 얼어붙었어. 처음에 실망하셨지만 민우가 책 없이 불꽃을 만들자 태도가 바뀌었어.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 1달 만에 이렇게 될 줄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더 많은 책을 사서 배우게 해주셨어. 기뻐하던 중에 누군가의 소식이 와서 기분이 망쳤어. 그래서 병력을 모았어. 민우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구석에서 계속 배웠어. 그런데 뜻밖의 침입자를 만났어. 그 사람은 민우가 해밀턴 가문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항복했어. 민우를 잡으러 온 줄 알았대. 그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냥 연습을 계속했어. 민우의 손에 기본 마법책이 있으니 그 선한 형님이 몇 가지를 가르쳐주기로 했어. 단계 건너뛰게 해주려고. 그 사람은 5 원소 속성을 동시에 사용하며 보여줬어. 이걸 배우면 시전 시간이 절약될 거야. 리암은 바로 가르침을 구했어. 그 형님이 무척 기뻐했지. 보통 귀족은 자존심이 세서 민우처럼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 실은 민우가 이 몸의 주인이 아니니까. 첫 번째 단계로 2 손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리암이 해냈어. 민우의 재능을 확인한 후 그 형님은 비밀이 그림 그리기와 비슷하다고 했어. 하지만 손 대신 상상력을 써. 그 말을 듣고 민우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다른 마법을 동시에 시도해 성공했어.
조금 어려웠지만 집중하면 여러 종류를 동시에 쓸 수 있대. 각 사람의 지식에 따라. 그 선생님은 이 제자가 정말 흥미롭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동기가 생겨서 두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 공유했어. 이번에 리암은 세 종류의 기술을 펼쳤지만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 선생님은 그게 이미 성공이라고 했어. 평소보다 몇 배나 마력을 소비하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다니 정말 대단해. 이제 리암이 부족한 건 힘을 합리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야. 시간이 아직 많아서 그 형님은 더 가르쳐줬어. 민우는 순종적으로 앉으라 하면 무릎 꿇었어. 선생님은 만족했어. 그러고는 불연속적인 숫자 배열을 그렸어. 리암은 속으로 생각했어. 요즘 배운 게 도움이 되네. 그 선생님은 다음 기술이 소수만 작동한다고 했어. 이유를 묻자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 궁금하면 순서대로 가면 내에서 어려움을 만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수야. 세 마법을 동시에 펼쳤으니 민우는 배우기를 건너뛰고 높은 레벨로 가야 해. 하지만 9에서 걸릴 테니 조심해. 그건 말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줬어. 13종의 마법을 동시에 만들어냈고 집중하면 16까지 갈 수 있대. 그리고 17에서 막혀 있어. 벽처럼 느껴진대. 지금 리암은 12살이야. 그래서 미래가 밝겠지. 젊음은 때때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돼. 게다가 조언을 받아들이니 더 멋져. 리암은 유능한 사람에게 배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민우가 정말 귀족 맞냐고 물었어. 그래서 앞으로 민우를 도와주기 위해 고급 반지를 선물했어. 그건 모든 지식을 담은 백과사전 같아? 보통 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지. 지금 이 마도서에는 100권의 가치 있는 마법책이 있어. 리암이 끼자 지식이 쏟아지더라. 정말 환상적이었어. 주력은 각 사람의 뇌가 얼마나 많은 마법을 기억하는지에 따라 달라. 지금 리암은 300개를 기억해. 그는 선생님에게 몇 가지를 시험해봐도 좋겠다고 했어. 그 선생님은 이 녀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집중력이라고 깨달았어. 그래서 청년은 고급바람 마법을 펼쳐 주변 나무를 모두 베어냈어. 바로 그때 하녀가 와서 부르자 선생님은 사라졌어. 그녀는 이곳이 위험하다고 했어. 누군가 집 영지에 숨어들었대. 그리고 주인이 구한 책을 민우에게 주면서 써보라고 했어. 이건 기본 소환 마법이지만 지금 상황에 딱 맞아. 선생님 말로는 리암은 방금 사라진 선생님이 어디 갔는지 물었어. 여전히 여기 있지만 투명 마법으로 안 보이게 한 거라고. 시간이 거의 없으니 선생님은 민우에게 몇 가지를 더 배우라고 재촉했어. 민우는 소환책을 열고 반지를 활성화했어. 낮은 수준의 정령을 부르고 곧바로 흡수했어. 새로운 마법을 반지에 저장한 거지. 리암은 이 물건이 너무 훌륭해서 받기 망설였어. 선생님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끼면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야.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마법을 배우려면 리암은 이 반지를 써. 언제 꺼내서 쓸지 내 맘대로.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충분히 똑똑해서 다 기억하는 거야. 청년은 더 많은 귀여운 정령을 불러서 한 번에 흡수했어. 고개를 들자 선생님은 사라졌고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어. 유일한 메시지는 민우가 노력하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 그리고 오늘의 비밀 만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후로 민우는 모든 면에서 성장했어. 그는 여러 재료를 만들어내서 브루노를 놀라게 했어. 이제 이 형님은 동생의 미래가 안정될 거라고 확신했어. 그는 결혼 소식을 전하러 왔어. 신부집은 낮은 귀족 가문이지만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어서 좋대. 그래서 리암은 브루노를 축하하고 동생에게 물었어.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는 뭐야? 그건 민우가 막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건 리암이 막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때 아버지는 딸을 원해서 왕족과 결혼시켜 지위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리암은 아들이었으니 아버지는 대안을 선택했어. 집 영지에 봉인된 괴물을 수천 명의 군대로 없애려고. 그 작전은 실패했고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어. 미래가 암울하니 브루노는 동생에게 이제 자립하라고 조언했어. 민우는 생각했어. 먼저 돈을 벌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해. 몇 가지 재밌는 걸 만들었으니 일이 수월했어. 리암은 더 많은 돈을 원했어. 길가에 명 가게 두 곳을 보니 이걸로 아이디어가 났어. 만들고 나서 리암은 이 이계의 첫 인스턴트 라면을 시험해보라고 했어. 두 사람이 뜨거운 물을 부으니 먹을 수 있게 됐어. 면을 양념한 후 정령이 수분을 빼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했어. 팔릴 줄 알았는데 가게에 가져가니 거절당했어. 이유는 리암이 가문의 5번째 아들이라서 상업은 큰형만 할 수 있대. 민우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 안드레브는 그 동생의 발전에 짜증을 내서 나왔어. 상품을 팔기 위해 리암은 직접 팔기로 했어. 그걸 위해 그는 자신을 복제했어. 다행히 잘 작동해서 복제체를 다른 영지로 보냈어. 서로 비슷한 기술을 가졌으니 물품 교환이 쉬웠어. 리암은 라면을 만들고 복제체에게 보내서 팔았어. 그 후로 민우는 항상 복제체와 함께 연습했어. 둘이 비슷하니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어. 그때 안드레브가 와서 동생의 빠른 발전에 대해 말했어. 집안에서 다들 수군거린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직접 만나봤어. 안드레브는 리암에게 미래에 뭐 할지 물었고 리암은 솔직히 말했어.
자립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안드레브는 헌터협회에 소개했어. 다음날 민우는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이름처럼 헌터협회는 괴물을 없애는 의뢰를 받는 곳이야. 아이가 오니 다른 데 가서 놀라고 했어. 협회장은 큰형의 소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시험을 봐야 했어. 이 일은 목숨과 관련이 있으니까. 귀족인 민우가 죽으면 문제가 커. 그는 민우에게 자신 있는 마법을 써보라고 했어. 천천히 주문을 외워도 된다고 잊을까봐. 민우는 늘 머릿속에 기억해서 마법 이름만 말하면 끝나. 지금 복제체가 밖에서 독립적으로 활동 중이니 모든 힘을 못 쓰지만 그래도 협회장보다 훨씬 뛰어났어. 그를 경악하게 했지. 이걸 사람에게 쏘면 죽을지도 몰라. 증인들은 이 아이가 전혀 약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들은 전에 본 적 없는 환상적인 마법을 봤으니 고급 기술이라고 여겼어. 게다가 한 여자가 리암에게 관심을 보였어. 협회장은 리암의 실력을 파악한 후 비급부터 시작하게 했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지는데 그 여자가 와서 인사했어. 아수나를 알게 된 후 해밀턴의 작은 리암이 자신을 소개했어. 아수나는 첫눈에 리암을 좋아해서 함께 사냥 가자고 했어. 이미 너무 많은 공격에 민우는 좀 어색했어. 그래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니 동의했어. 아수나는 이 일을 꽤 해봤으니 경험이 많아.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숲으로 가서 모험을 시작했어. 아수나는 설명했어. 보통 A급 이상만 특별 의뢰를 받아. B급처럼 우리에겐 보이는 대로 괴물을 잡아서 보상받아. 바로 앞에 몇 마리의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어. 아수나는 싸울 준비를 했지만 포위당해서 겁을 먹었어. 리암은 물었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줄까? 이 정도는 문제없어. 아수나가 동의하자 그는 수많은 정령을 불러서 늑대 입에 넣었어. 위험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자 괴물의 기운이 사라졌어. 그래서 리암은 아수나에게 마무리를 부탁했어. 그날 말로 그들은 40마리 넘는 무리를 가져왔어. 협회장과 어른 헌터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이없어 했어. 첫날부터 이렇게 하다니. 그들은 특별 의뢰를 주기로 했어. 이건 드문 기회라서 그들은 받아들였어. 길을 가며 아수나는 항상 밝아서 리암도 기분이 좋아졌어. 그 애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고 했어. 그래서 승급이 쉬워질 거라고. 게다가 중요한 사람이 곧 올 테니 협회가 괴물을 없애라고 한 거라고. 그 벌레 모양을 보니 아수나는 겁을 먹었어. 그런 건 싫어하거든. 게다가 이런 생물은 강하고 안에 마법돌이 있어서 마법을 쓸 수 있대. 보통 A급 헌터만 직접 대적하지만 리암의 기술은 그 이상이니 두렵지 않았어. 오늘 복제체를 안 키웠으니 모든 힘을 펼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괴물과 마주치자 두 사람은 도망쳤어. 그게 너무 강했으니까. 겉껍질이 마법을 막아내서 아무것도 못했어. 아수나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힘이 부족했어. 그 애는 특별 의뢰를 받았는데 실패해서 한탄했어. 바라는 대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그 생물을 때렸으면 좋겠다고. 리암은 그 말을 듣고 영감을 얻었어. 동료에게 시간을 끌라고 하면서 시도해봤어. 준비가 끝나자 아수나는 미끼 역할을 해서 괴물을 유인했어. 그 기회를 잡고 리암은 물건을 활성화해서 산 전체를 그 머리에 떨어뜨렸어. 아수나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리암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지. 바로 그 후 그들은 2마리를 가져왔어. 하나가 아니라. 협회장은 어떻게 한 건지 물었고 그 애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곧 중요한 사람이 오잖아. 이 생물이 나타나면 재앙이야.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했고 협회장은 이해해서 보상을 5배로 올려줬어. 리암이 기뻐했지. 몇 날 후 고위 귀족이 도시를 방문했어. 큰형과 아버지가 맞이하러 갔어. 안드레브는 동생의 공적을 들었으니 칭찬하며 비열하게 웃었어. 아수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그 녀석이 바보처럼 보인다고. 민우는 어이없었어. 우린 형제지만 브루노가 말한 대로 늦게 태어난 우리는 골칫덩어리야. 그 남자가 마차에서 내려 리암을 주목했어. 옆에 있던 여자는 그걸 보고 기뻐했어. 이제 우리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다음 날 리암은 따로 불려갔어. 그 사람은 자임이라고 소개했어. 민델의 황금 반지에 대해 잘 아르니? 청년과 양문의 관계를 물었지. 민우는 그 말을 이해 못했지만 곧 선생님을 말하는 걸 알았어. 그 노인은 리암이 그 사람을 죽이고 반지를 훔쳤냐고 물었어. 바로 민우는 소리쳤어. 그건 내 스승님이야 선물로 주신 첫 번째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자임은 믿었어. 양문의 성격상 그런 짓을 할 법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은 즐겁게 웃었어. 리암이 그 유능한 사람의 제자라고 하니 지금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졌어. 그리고 경호원이 있으니 모든 힘을 펼쳐봐라. 경호원은 A급 헌터급이었지만 리암의 11종 마법을 막지 못했어. 그전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민우는 고급 주문을 깨달았어. 그래서 마력을 개선해서 여러 마법을 동시에 쓸 수 있게 됐어. 보통 7에서 멈췄다가 올라가야 하는데 상상력이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10일까지 점프했어. 양문 선생님은 그걸 보고 만족했어. 그들은 다 함께 여러 기술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문이 반지를 준 거야. 리암이 5번째 아들이니 자임은 이해하고 젊은 기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이제 안드레브에게 위협이 아니니 미래에 방해를 안 받을 거야.
기본적으로 나이 차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 다음 날 공식적으로 그 칭호가 리암에게 주어졌어. 자임은 이 소식을 전하니 아버지는 불만족했어. 미래의 아들의 힘을 쓰고 싶으셨으니까. 그래서 리암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도와야 할 거야. 그걸 동정해서 자임은 양문에 대해 물었어. 그 선생님은 장난꾸러기라고. 요즘 연습하거나 물건을 쓸 때 선생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어. 민우는 그 메시지를 읽으니 선생님이 미래에 이곳에서 연습할 걸 예상하고 호수에 선물을 준비했다고. 물기를 빨아들이자 레모가 금가루를 호수에 뿌렸어. 총 100kg이었고 리암만이 모을 수 있으니 안심했어. 이건 선생님의 졸업 선물이야. 100kg 금과 관련된 주제를 풀어라. 성공하면 시험을 통과한 거야. 요즘 바빠서 아직 못했어. 자임은 그 말을 듣고 제안했어. 그 금가루는 비유야. 졸업 선물은 그보다 훨씬 대단해. 마법을 쓰는 사람이 제자에게 100kg 금을 주겠어? 지금 그 선물은 숨겨져 있으니 리암이 직접 찾아야 해. 그 말을 듣고 민우는 바로 집 근처 호수로 갔어. 이번에 물을 다 빼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 선생님의 제안처럼 금가루를 물에서 걸러야 한대. 민우는 양 물품을 능숙하게 써서 이게 간단했어. 100kg 가루가 호수바닥에 떨어지면서 100kg 가루가 호수바닥에 떨어지자 특별한 봉인이 열렸어. 함께 비밀 통로가 나타났어. 민우는 혼자서 풀 수 없었을 텐데 제안이 있었으니. 아래에 담긴 건 무한한 가치의 선물이야. 양문조차 쓸 수 없는. 그건 최상급 마법책이야. 제자가 자신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후로 민우는 매일 밤 몇 시간씩 연구했어.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속으로 생각했어. 시간이 많으니 서둘 필요 없어. 천천히 자세히 파악한 후 책에 적힌 대로 따라가면 돼. 노력 덕분에 청년은 다른 차원의 방을 만들어냈어. 그 크기는 사용자의 기술과 마력에 따라 달라. 지금은 크지 않지만 충분히 많은 걸 담을 수 있어. 리암은 이곳을 비밀기지로 삼아서 상상력을 키울 생각이었어. 그 후로 민우와 아수나는 계속 함께했어. 오늘 그들은 꽤 강한 괴물을 만났어. 여러 마법을 쓸 수 있더라. 몸이 불 시스템 정령의 면역이니 좀 어려웠어. 그가 최종 기술을 쓰려 할 때 리암은 시간방을 열어 아수나를 안으로 들여보냈어. 그래서 피해를 피했어. 오래 싸우면 죽을 테니 그들은 거대한 개구리의 마법도를 가져왔어. 이건 A급 의뢰야.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모든 공이 리암 덕분이니 아수나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슬펐어. 이 아저씨는 그녀가 빨리 강해질 수 있게 리암과 계약하라고 제안했어. 아수나는 여기서 능력을 높일 수 있대. 사람들은 싸울 때 이걸 이용하니까. 아수나는 리암이 변태 같은 짓을 안 할 테니 부탁했고 실제로 원한다면 참을 수 있대. 리암은 그 애를 좋아하니 동의했어. 협회장은 그들의 연결을 증명했고 계약 후 아수나는 훨씬 강해졌어. 그뿐만 아니라 외모도 더 매력적이었어. 이 마법이 너무 좋으니 리암은 더 알아보고 싶었어. 누굴 데려갈지 모르겠네. 아수나는 그 말을 듣고 조디를 만나러 데려갔어. 항상 도와주는 사람. 사정을 듣고 그녀는 리암과 계약하기로 했어. 그 애는 오랜 헌터야. 팀을 짜면 좋을 거라고 아수나는 생각했어. 계약 후 그녀는 갑자기 몇 살 젊어졌어. 협회 사람들이 놀랐어. 두 여자는 모두 특별한 기술을 얻었어. 아수나의 건 고속이동이야. 조디의 건 회복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대. 헌터협회는 이걸 마법이라고 여겼어. 몇 날 후 제임스가 와서 공주가 올 거라고 했어. 게다가 리암이 두 동료를 데리고 공연하라고 했어. 리암의 최근 소식이 스칼렛에게 전해졌으니 그 애가 관심을 보였어. 리암은 직설적으로 거절했어. 그 노인을 놀라게 했지. 아수나와 조디는 친구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공주라도 이 의사는 변하지 않아. 스칼렛은 실제로 뒤에 있었고 리암의 단호한 말을 듣자 좋아했어. 이 청년이 정말 재밌네. 몇 날 후 리암은 만나러 불려갔어. 문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압력이 느껴졌어. 공주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 안으로 들어가서 예의를 차렸고 자리를 주셨어. 직접 본론으로? 오늘은 리암이 어떻게 그 벌레와 개구리를 이겼는지 알려달라고. 이 질문은 민우에게 쉽던데 안도했어. 모든 이야기를 하자. 스칼렛은 흥분했어.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야. 고급 마법 없이 개구리를 이기는 사람이. 그건 잠시 넘기고 공주는 리암의 두 동료에 대해 계약에 대해 보려 했어. 속으로 그 애는 내내 권위를 써서 나를 누르려고 해. 뭔가 음모가 있겠지. 그래서 리암은 거절했어. 스칼렛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어. 내 말을 어기려는 거야? 내 말을 어기려는 거야? 리암은 안 보고 말했어. 친구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이 선언을 듣고 공주는 칭찬했어. 웃으며 이 청년이 너무 재밌네. 어제 가짜 한녀가 재미있었는데 직접 이야기하니 더 좋네. 그래서 리암은 백작 칭호를 받았어. 민우는 놀랐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칼렛은 말했어. 나를 2번 웃겼으니 상을 받아. 게다가 선물로 계약을 위한 마법책이야. 민우는 이걸로 두 동료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대. 지금 몇 번 써봤지만 효과를 모르지만
새로운 마법이 있으니 기뻐했어. 그걸 보고 스칼렛은 어이없었어. 이게 칭호보다 더 좋아? 집에 오자마자 리암은 책 내용을 파악해서 완벽하게 익혔어. 이전 계약은 일시적으로 취소됐어. 바로 그때 브루노 형이 와서 민우를 놀라게 했어. 묻자 동생이 백작이 돼서 축하하러 왔대. 이 청년은 리암을 자랑스럽게 여겼어. 둘이 친하니까. 브루노는 큰형이 충격받을 거라고 했어. 이제 동생의 지위가 아버지만큼 높아. 리암은 이해가 안 가서 설명받았어. 이 나라는 귀족을 여러 세대로 나눠. 첫째는 스스로 이룬 사람, 둘째는 그들의 정식 후계자야. 리암은 첫 번째 카테고리야. 대공을 세웠으니 더 높아. 저녁에 민우는 집에 가다가 안드레브를 만났어. 기분이 안 좋아. 이건 이해가 돼. 그 녀석은 동생에게 너무 지고 싶지 않아. 승부욕 때문에 곧 기회를 잡으려 해. 하녀들이 리암을 칭찬하자 안드레브는 그들을 데려가서 동생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를 섬기라고 했어. 그리고 자신과 동생 중 누가 더 낫냐고 물었어. 해고당한 탓에 두 사람은 그를 칭찬했어. 다음날 민우는 동료들과 놀러 갔어. 계약 후로 아수나와 조디는 매일 사람들이 주목했어. 조디는 순수하고 손녀는 매력적이었지. 두 사람은 민우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어. 민우는 좀 어색했어. 조디는 계약했으니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했어. 리암은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아수나는 요즘 이 친구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해졌다고 느꼈어. 둘이 가까워졌으니까. 그 애를 그렇게 사랑받으니 다른 사람들은 시기 어린 눈으로 봤어. 어린 백작을 향해 그래서 그걸 느꼈으니 그들은 확신이 없나 봐. 팀을 짜고 오랫동안 함께할지. 아수나와 조디는 물론이야. 그 말을 듣고 리암은 기뻐하며 두 동료와 악수했어. 오늘 함께 사냥 가자. 오늘 함께 사냥 가자. 의뢰는 사나운 늑대물이야. 조디는 궁수라서 팀 스타일이 다양해. 두코 할아버지는 서로 이해해서 하나는 쏘고 하나는 베어 괴물을 쉽게 쓰러뜨렸어. 아수나의 속도는 크게 향상됐고 조디의 시력은 보통 사람보다 몇 배야. 조디처럼 활을 쓰는데 시력이 중요해. 예를 들어 리암이 먼 곳에서 쏘면 절대 못 피할 거야. 그 말이 맞으니 그는 물었어. 더 선명하게 볼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최근 받은 책에 그런 능력이 있어. 리암이 시도하자. 조디는 충격받았어. 이제 먼 곳에서도 명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아수나는 호기심에 물었어. 방금 뭐 했어? 리암은 눈 업그레이드 마법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몸에 써보고 싶어졌어. 리암은 거절했어. 너무 빨리 발전하면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테니까. 시력 증가와 힘 증가는 다르니. 권하지 않았어. 그렇게 먼 시야로 조디는 쉽게 몇 마리를 쏘아 쓰러뜨렸어. 화살이 정확해진 건 리암 덕분일 거야. 보통은 그렇게 멀리 못 쏘니까. 두코 할아버지는 그렇게 감사했어. 오후가 되자 그들은 돌아왔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 묻자 민우의 큰형이 바보같이 괴물을 풀어놔서 상황이 혼란스러워. 이건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실수야. 그래서 모험가들이 해결하려 해. 리암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 병사들이 쓰러진 걸 봤지. 안드레브도 그랬지만 적어도 그의 추종자보단 나았어. 화가 나서 패배를 인정 못하고 말도 못하자 협회장이 때려 기절시켰어. 그는 시간 없다고. 알브레비스의 무의미한 저기를 참을 수 없어서 리암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고 악룡존이 봉인을 풀렸대. 그 청년은 공을 세우고 싶어서 미리 없애려고 했어. 리암은 브루노에게서 이 생물에 대해 들었어. 다행히 협회장은 봉인 방법을 알았으니 많은 법사를 모았어. 다만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 민우가 제거해야 해. 그 괴물무리는 악룡의 자식들이야. 하지만 하나만으로도 재앙이야. 다행히 큰 놈은 리암의 조상이 봉인한 지 오래라서 힘이 안 돌아왔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모든 곳이 완전히 쓸려 나갔을 거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부터 딱 일주일이야. 두 번의 실패는 모두 운에 의지한 채 아무런 보장도 없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새끼용을 쓰러뜨리기로 했어. 아수나가 깜짝 놀랐어. 몸집은 개만한데 그 힘은 코끼리처럼 막강하니까. 그 애는 접근하려 했지만 불을 뿜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근접 공격이 위험하니 리암은 불 시스템 마법을 썼어.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로.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 조디는 넘지 못할 테니 민우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했어. 민우는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 두 동료에게 먼저 가라고. 바로 그 후 그는 물건을 불렀어. 정신과 시간의 방과 함께. 그래서 민우는 세런콘을 안으로 가두고 물건에 넣어서 자동으로 파괴하게 했어. 이건 너무 운 좋은 일이야. 민우 혼자서 한 거지. 안 되면 두 여자에게 피해가 갈 테니까. 협회장은 그 후 와서 칭찬했어. 여기서 누가 이길 수 없는데. 그 기회를 잡고 20명의 법사가 함께 마법을 펼쳐 악룡을 봉인했어. 그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투덜댔어. 아수나는 전에 이 마법을 봤으니 민우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어. 시간방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내. 조디는 세런콘이 돌아올까봐 걱정했지만 이미 사라졌어. 이유는 민우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저장된 건 증발할 테니까. 그걸 듣고 아수나는 칭찬했어. 싸우지 않고도 현명하게 문을 써서 이겼어. 갑자기 민우는 악룡의 목소리를 들었어.
민우를 부르는 걸 보니 그 늙은이는 몇 세기 전 사람들이 달랐다고 슬퍼했어. 민우의 마음을 보니 그건 너무 넓었어. 동시에 영혼과 몸이 연결되지 않았어. 이건 당연해. 갑자기 이 몸에 들어왔으니까. 그 생각을 존이 읽었어. 이 생물은 단순하지 않아. 타인의 내면을 볼 수 있으니까. 민우가 순수하니 존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 봉인될까봐가 아니라 리암의 삶이 재미있을 테니까. 리암의 삶이 재미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지켜보고 싶어. 물론 드래곤 힘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따라올 테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꿈을 실현하기엔 충분해. 그 말을 듣고 민우는 동의해서 그 힘을 빌렸어. 둘이 서로 적의가 없으니 간단했어. 이건 스승님과의 만남을 떠올리게 했어. 계약이 맺어지니 존은 리암의 영혼을 빌려 아수나에게 들어갔어. 그 후 엠의 손에 대해 경고했어. 리암은 드래곤의 성스러운 인장을 얻었어. 동시에 드래곤 힘으로 마법을 보조할 수 있대.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어. 리암이 가장 놀랐지. 이제 주문을 안 해도 여러 기술을 동시에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드래곤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 여파에 흔들렸어. 듀오님이 안에서 젊은이에게 불필요할 때 끄라고 지도해야 해. 다행히 두 공수자는 그와 계약을 맺었으니 영향 범위 밖에 있어. 회장님은 그 위협을 제거한 일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힘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물론 이 일의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어. 먼저 미엔이 10kg의 금으로 피해를 보상했어. 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회장님이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왔어. 그날 밤 부자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재앙을 막아준 아들을 감사했어. 동시에 라비드의 혼란을 정리했지. 지금은 아버지가 감시하고 있어.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금지됐어. 그 소식을 듣고 형이 상속권을 잃을까봐 걱정했어. 평소처럼 다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 정말로 대혼란이 될지도 몰라. 아버지는 씨가 아직 여기 있어서 기뻐하셨어. 리암이 큰 공을 세웠으니 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는 형의 방으로 가서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듣고 들어가기 망설였어. 실은 형이 가족을 가장 보호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앞서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impulsively 행동했지. 다음 날 리암이 새로운 마법을 꿈꿔봤어. 바로 숲으로 달려가서 시험해보니 저녁까지 성공적으로 작은 드래곤을 소환해서 동료로 삼았어. 존님의 미니 버전이지만 미에는 그게 정말 강하단 걸 알아. 스칼렛이 우연히 보고는 이걸 신성한 마법이라고 불렀어. 전설에서만 나오는 거라서 그녀는 충격받았어. 그녀가 왜 왔는지 물으니 미엔에게 상을 주러 왔대. 이미 미엔이 백작이니 더 높은 칭호를 주기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 스칼렛이 미엔에게 3번째 등급의 피닉스 훈장을 주기로 했어. 게다가 이 영웅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할 거야. 공주님도 미엔이 어떻게 악룡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웃으며 그 나이에 어떻게 이겼는지 이야기했어. 악룡에게 영혼을 빌려줬다고 하자 그녀는 미엔이 정말 그걸 알았는지 물었어. 게다가 신성한 마법도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 그래서 스칼렛이 이 대화를 한동안 비밀로 하자고 했어. 다음날 아침 확실히 하려고 그녀가 3,000골드를 집까지 보내서 입단하게 했어. 이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하지만 선물이라면 받자. 레돈 씨도 미엔을 만나서 신성한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어. 리암은 방금 공주님에게서 입단금을 받고 난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분은 상황을 바로 알아채고 스칼렛이 아직 젊어서 그런다고 했어. 그렇게 큰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룡을 쓰러뜨린 건 세대를 이어갈 귀족 칭호를 유지할 만큼 큰 업적이야. 보통은 스칼렛이 왕에게 보고하러 수도로 가야 하지만 재미있어서 여기 있나 봐. 그게 리암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유야. 보고서에 따르면 악룡의 형태가 엄청 컸고 빛이 되어 그의 몸에 들어갔어. 이쯤 되니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몸이 빛으로 변해 들어온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나니 그는 몇 가지 신성한 마법을 배웠다고 인정했어. 제임스님이 보려고 하자 리암이 3가지 신성한 마법을 보여줬어. 이제 그는 모든 비정상 상태를 제거할 수 있게 됐어. 독이나 석화도 마찬가지야. 신성한 마법이 정말 신의 힘이라고 불릴 만해. 그리고 그는 삼룡의 전쟁에 대해 물었어. 리암은 모르니 그 이야기를 들었어. 옛날에 3드래곤이 싸웠고 하나가 이겼어. 전설에 따르면 다른 2마리를 쓰러뜨리려면 신성한 마법이 필요했어. 승자는 한 소녀와 협력해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리암이 서 있는 곳이야. 그분은 미엔이 드래곤이 인간과 손잡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그는 아마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지. 리암도 드래곤과 하나가 됐으니 듀온이 그 전설의 생물일지도 몰라. 아마 미엔이 이 왕국의 탄생 전설을 재현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로 인해 2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 제시가 미엔의 가문을 걱정하고 있어. 특히 그의 아버지를. 해밀턴 가문은 악룡을 봉인한 공로로 귀족이 됐어. 하지만 만약 그 안의 생물이 이 나라의 시조라면 존 씨가 그들의 조상일지도 몰라. 왕이 알면 미엔의 가문이 모든 칭호를 잃을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질 거야. 듣고 나니 리암은 형과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던 게 두려웠어.
두 번째 문제는 악령으로 오해받은 드래곤이 복수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 생각해보니 갑자기 갇혀있으면 누구든 화가 날 테니까 이 일을 밝히기 위해 미엔이 듀온과 이야기하니 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했어. 인간의 기준으로. 리암도 그 친구를 믿어. 그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삶에 관심 있을 뿐이라고 했어. 듣고 나서 제임스님이 안심하고 미엔을 왕국의 구원자로 보았어. 이건 과장이 아니야. 진짜 그럴만해. 그래서 그는 젊은이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새로 배운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때 아수나와 조디를 만났어. 뭔가 일이 생겨서 두 사람이 급해 보였어. 미엔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 몇 사람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대화가 필요했어. 젊은이가 룡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모험가들이 팀에 합류하고 싶어 했어. 리암의 성공에 기대고 싶어서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거야.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 미래의 아내로 만남을 요청하는 게 많았어. 그는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지. 브루노도 시집 쪽에서 친척 사진을 가져왔어. 그는 미엔이 뭘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물었어. 그는 그냥 악령을 이겼을 뿐이라고 했어. 브루노는 믿지 않았어. 분명히 숨긴 게 더 있을 테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니 많은 귀족들이 미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유명해진 건 기쁘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많아. 잠시 후 젊은이와 두 아름다운 소녀가 공간방을 보러 갔어. 아수나는 흥분해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집 하나가 있었어. 조디는 이 공간이 위험할 때 숨는 데만 쓰일 줄 알았는데 리암이 이걸 그들의 본거지로 만들었어. 그가 더 강해졌으니 주변 공간도 훨씬 넓어졌어. 그녀는 이게 사라질까봐 걱정했어. 그러나 기술을 익히면 물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집 안 모든 게 완벽해. 유감스럽게도 여기엔 낮과 밤이 없어. 리암은 이걸 생각 못했어서 정령을 소환해 모든 걸 어둡게 해보기로 했어. 저급 정령이지만 이 공간이 딱 맞아 모든 걸 어둠으로 덮었어. 다 끝나고 보니 완전히 검게 됐지만 불을 만들어야 보였어. 밤이 됐지만 밖처럼 진짜 같진 않아. 조디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냐고 물으니 그는 중급 정령이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과 계약해서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어. 진화 후 그들은 말할 수 있게 됐어. 밤도 밖 환경처럼 개선됐어. 정령들은 영리해. 주인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리암은 아직 이 마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지만 그들은 반지를 조언해줬어. 그걸 끼면 고대 저장장치가 돼. 과거엔 알려진 용도 외에 다른 기능도 많아. 그래서 리암은 계약한 정령들을 안에 넣을 수 있게 됐어. 다음엔 다른 걸 소환할 필요 없어. 듣고 나서 시험해보니 성공했어. 두 소녀가 기뻐했지. 리암은 불정령과 다른 원소들을 더 발전시켰어. 보통 한 사람이 두 마리면 이미 많지만 그는 모든 계열을 다 가져. 보통 한 사람이 두 마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야. 여기 리암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으니 진짜 국가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어. 연습을 더해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그건 더 많은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다듬고 싶어해. 다음 날 리암은 용 어르신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 거기서 듀온이 잠들어 있어. 실제로 그의 결계가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 쉽게 찾으려면 작은 드래곤을 소환하라고 했어. 그가 결계를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 풍경이 완전히 달라. 더 시적으로 보였어. 주위에 작은 요정들도 있었어. 인간을 보자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어. 그를 불러서. 하지만 젊은이가 불러서 그는 듀온의 말에 따라왔어. 작은 드래곤을 보니 그들은 믿게 됐어. 화라. 그 친구가 리암에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어. 요정들은 모험가들에게 매우 소중해. 그래서 그 수가 위험할 정도로 줄었어. 도움이 없으면 이미 멸종됐을지도 몰라. 그의 임무는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 진화시키는 거야. 동시에 계약도 하자. 작은 요정들이 아름다운 엘프가 됐어. 베나가 먼저 축복을 받았어. 친구들이 봤으니 줄을 서서 차례로 발전했어. 이 일 후 리암은 이름 없는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는 걸 배웠어. 아름다운 소녀들이 그를 사절처럼 봤어.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했어. 이제 그들이 집을 짓고 인간처럼 살아가길 원해. 젊은이가 베나를 믿고 지도자로 삼았어. 갑자기 숲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어. 그건 작은 요정들이 모은 특별한 열매야. 레돈이 먹어보라고 했어. 베나는 이제 그들의 건 리암의 거라고 했어. 많은 마법 힘을 흡수하자 리암이 강화됐어. 이제 그는 한 번에 19개의 불덩이를 쏠 수 있게 됐어. 기분이 좋았지. 다음날 그는 그 소녀들을 다시 방문했어. 베나가 집을 지었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확인해달랬어. 그 광경을 보니 어쩔 수 없지만 요정들은 집 짓는 법을 몰라. 그때 갑자기 몇 명이 와서 사람을 잡으러 왔어. 엘프가 아름다워서 경매에 팔아 이익을 보려는 거야. 리암이 다가가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 한 명이 달려들자 마법으로 날려버렸어. 보자 다른 두 명도 시도했지만 리암의 분신이 끝을 내줬어. 이 일 후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래서 리암이 그들에게 별도 공간을 열어 임시로 살게 했어. 그렇게 그들은 해밀턴 가문의 땅으로 옮겨졌어. 그는 마법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했어.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 소녀들은 리암에게 절하고 그를 지도자로 삼았어. 말하자면 그는 그들의 왕처럼 됐어.
베나도 그의 말에 모든 걸 하겠다고 했어. 그는 그렇게 동의했지만 보자, 왕이라고 자처할 수 없어. 그들이 라면을 먹여보는 동안 그는 레돈이 준 고급 신성한 마법을 배웠어. 하지만 좀 어렵고 아직 못했어. 그 친구는 그가 정말 끈기 있다고 했어. 리암은 새 마법을 쓰고 싶어서 더 노력했어. 몇 일 후 완전히 익히자 그는 모두를 모아서 순간 이동을 썼어. 이전에 분신을 보내서 정찰했으니 가능했어. 거기서 리암의 땅까지 100km야. 이곳은 레돈이 부르는 봉인된 땅,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그는 젊은이에게 결계를 깨는 법을 가르쳤어. 이제 여기가 그들의 집이 될 거야. 레돈이 이 땅을 왜 숨겼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어. 살기 위해 물이 필요하니 리암이 물 정령 윈딘을 불러 도와줬어. 진화 후 그녀가 깨끗한 물소스를 찾았어. 다음은 건축 지식이 필요해. 스페어 시간에 그는 짧은 순간 이동 마법을 더 연습했어. 과거엔 시전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젠 연속으로 할 수 있어. 이곳에 없을 때 그는 새 작은 드래곤을 불러 소녀들을 보호하게 했어. 집에 오니 갑자기 공주님이 방문했어. 그녀는 리암 안의 드래곤이 약속의 땅에 대해 말한 게 있는지 물었어. 그는 솔직히 봉인된 땅만 안다고 했어. 그래서 스칼렛도 데리고 가봤어. 게다가 그녀를 위해 기술자를 찾았어. 그의 분신을 만들어 리암은 원래처럼 재능 있는 부하를 가질 수 있었어. 도착하자 그녀는 앞의 광경에 충격받았어. 그녀는 레돈에게 이게 기록된 약속의 땅인지 물었어. 레돈은 인간과 아무 약속도 안 했다고 했어. 스칼렛은 종말의 날 인류가 멸망해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초대된다고 했어. 그곳이 바로 이 땅이야. 리암이 이제 그 주인이 됐어. 황실은 레돈과 관련된 걸 가지고 있어. 리암의 드래곤 힘과 연결되자 갑자기 땅이 떠올랐어. 이게 이곳이 공중에 떠있는 열쇠야. 스칼렛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리암에게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어. 미래의 인류가 외부에서 재앙을 만난다면 이곳에서 살 수 있게. 그녀도 이 약속의 땅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그는 이해가 안 갔지만